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고민한다는 표현을 썼냐 하면은 또 많은 전문가들이 설명을 해주시고 있고 또 제가 또 설명하는 방향이 그분들과 또 약간의 다른 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 혼선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 조심스럽게 이 시간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에게는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들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확신이 있어서 이 시간을 갖게 된 거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은 여러분들의 그 여러 전문가들의 관점을 받아들이면서 또 이런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구나,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 이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경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 가지 작성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경험 기반 자기소개서는 스타기법을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기본이 됩니다. 저도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권유를 좀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 학생의 시각에서, 학생의 입장에서 어떤 글감을 도출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 그 다음에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학생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나, 학생들이 활동을 어떤 부분을 하고 있나,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거니까 감안해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한번 우리 직업기초 능력을 해서 이 구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서로 경쟁 관계에 있었거나 견해 차이로 대립하던 상대방으로부터 협력을 이끌어냈던 경험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당시 상황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어떤 설득 과정을 통해 협력을 이끌어냈는지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결국 이 부분은 의사소통 능력, 그 다음에 협력을 이끌어냈는지 이 부분을 판단했을 때는 자원관리 능력,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또 다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다른 직업기초 능력과 연관된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어떻든 간에 저는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항목을 볼까요? 요거는 좀 명확하네요. 앞으로 발생할 문제 상황을 예측하고 미리 대비했던 경험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당시 상황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발생한 문제 사항을 예측한 이유와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은 정보 수집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왜 제가 정보 수집 능력이라고 했냐면 기획이나 어떤 계획의 단계에 있어서는 환경 분석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학생의 입장에서 환경 분석을 했다, 거시 환경 분석을 했다, 미시 환경 분석을 했다 하는 부분이 조금은 학생 신분을 넘어서는 능력이고 역량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게 환경 분석, 자료 조사하는 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보 수집 능력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 이 방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 능력 또 한 가지를 제가 같이 고민하면서 이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항목이 학창시절 동아리 발표 과제 이렇게 나와 있고, 또는 직장 생활에서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구성원들을 위해 본인이 자발적으로 양보를 한 경험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상황을 간략하게 서술하고 본인이 양보한 이유와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을 조직 이해 능력, 그 다음에 직업 윤리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지만, 어떤 조직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있다면 내 스스로 그것을 양보하고 조직 입장에 팀의 성과나 조직 전체의 성과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때로는 외압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외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자기가 자발적으로 수용하고 그것을 행했다면 충분히 이 부분에서, 이 단락에서 그 부분을
서술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상당히 좀 어렵죠. 본인이 저지를 잘못에 대해서 또는 실수, 꾸밈없이 털어놓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른 경험. 상당히 강한 그 질문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이 구직자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운 항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당시 상황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자신이 한 행동의 내용과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잘못을 아니면 실수를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할지가 좀 궁금해요. 저는 잘못보다는 실수 쪽에서 여러분들이 글감을 도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직업윤리, 그 다음에 조직 이해 능력, 그 다음에 좀 크게는 의사소통 능력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특히 의사소통 능력을 제가 제시한 이유는 잘못 알아들었다 또는 지시한 분이 잘못 지시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감수하고 그 부분을 나의 실수나 나의 잘못으로 인정하고 설득하고 설명했다, 이런 글감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소통 능력의 관점에서 이 부분을 접근해도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글감 도출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 많이 고민되시죠? 전 정말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바라봤던 시각, 학생들이 활동을 하면서 저하고 대화를 했던 내용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제가 글감 도출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항목 같은 경우는 경쟁 관계니까 스터디, 체육대회, 경진대회, 이런 부분으로 어떤 그 글감을 축약할 수 있고,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발생한 문제 상황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환경 분석, 그 다음에 행사 기획이나 계획, 그리고 예산 수립, 또 실행을 앞두고 답사를 가거나 어떤 실행에 앞서서 과거의 사례, 어떤 성과 분석을 했던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제시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학창시절 동아리, 발표 과제, 팀 등 이렇게 또 축약을 해줬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르바이트, 프로젝트, 실습, 이 부분을 갖고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자발적 양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변의 여러 가지 여건, 어떤 조직의 전체적인 의사 결정의 단계에서 서로의 이익이 상충됐을 때 내가 희생함으로 해서 전체가 의견을 통일할 수 있고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면 좀 더 쉬운 접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번째, 본인이 처지를 본인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꾸밈 없이 털어놓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른 경험.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시겠지만 컴퓨터 워드 프로세스의 버전에 대한 차이를 모르고 일을 해서 결과물을 했는데, 그게 보고를 했을 때 보고자의 입장에서는 다른 형식과 어떤 다른 도표 형식이 됐기 때문에 오해를 부를 수 있고, 이런 부분을 내가 버전에 대한 차이, 어떤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버전으로 재작성했다, 이런 부분도 가능하고, 어떤 자격 요건 있죠. 자격 요건. 어디서 경진대회를 하고 또 때로는 외부에서 뭐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는 그 자격 요건을 내가 잘못 읽고 그 부분을 전달함으로 해서 부적격자가 참여를 했다, 아니면은 적격자가 의외로 배제가 됐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출처를 잘못 표기하는 경우, 어떤 자료를 제시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는 A라는 곳에서 출처를 참고해서 인용을 했는데 그 출처를 B라고 표시한 경우, 이런 부분들 종종 발생이 되거든요. 이거는 현직자들에게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생의 입장에서 뭐
꼭 어떤 실수나 잘못을 할 게 아니고 현직자들이 발생시킬 수 있는 잘못이나 실수의 개념으로 좀 업그레이드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썼던 내용이 조금은 미진하더라도 이거를 나도 실수했던 걸 이 친구도 실수했구나, 이런 공감을 좀 이끌 수 있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출처 이런 부분도 괜찮고요. 엑셀, 파워포인트 마찬가지입니다. 엑셀의 경우 같은 경우는 어떤 계산식이나 피벗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조건식을 걸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던데, 잠깐의 실수로 하나의 조건식을 덜 반영을 했다든가 아니면 추가적인 반영을 했다든가 해서 예상하지 않았던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도 실물을 보면서 어떤 후배 직원이 이 부분을 저에게 피벗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제가 여러 번 그 보고서를 쓰다 보니까는 약간의 그 과거의 추이하고 좀 잘못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추이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후배 직원이 잠깐만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더니 거기 어떤 조건식 매칭 어떤 그 공식을 잘못 적용했어요. 그래서 하나 수정하니까 추이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엑셀이나 파워포인트의 어떤 서식 이런 부분을 잘못했다, 그래서 재수정했다, 이런 부분을 갖고 글을 서술해 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양식이나 그림 같은 경우를 직접 작성하는 경우가 있고 캡처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나는 이제 좀 빨리 하려고 캡처를 했는데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발표를 할 때는 별 차이가 안 났는데 나중에 수정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자료를 받았던 분이 수정을 못 하더라.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그림 파일을 그냥 캡처를 한 게 아니고 가급적이면 내가 도식화하고 내가 직접 어떤 편집을 해서 작성을 했다, 이런 식의 어떤 실수, 그 다음에 보완, 이런 부분을 제시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공공기관을 지원하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제가 이 부분을 설명드리냐면, 보통 우리가 기한문, 뭐 내부 결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보고서 형식을 많이 합니다. 보통 기한문이라고 하고, 어떤 요새는 이제 그 전자결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이게 생성이 되는데, 어떤 결과, 어떤 그 계획의 보고를 제목에다 쓰고, 이렇게 1번 관련 근거, 어떤 규정치의 몇 조, 어떤 내용. 그래서 위 근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오니 결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뭐 목적, 기간, 예산, 기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제가 붙임 무슨 계획안 일부, 그다음에 끝,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이 현직자들이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관련 근거에서 어떤 규정 이렇게 표시한 거를 보신 것처럼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규정이나 어떤 그 외부의 가이드라인, 이것을 상당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글감을 제시하고 문제 해결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런 근거나 규정, 지침,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해결했다 하면 좀 더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형식으로 만약 근무를 하게 되면 이런 형식을 갖고 업무를 처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좀 인지하시고, 글감을 도출하거나 서술할 때 이 부분을 한번 감안해 갖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제가 이번엔 단락 구성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색감을 제가 좀 달리 해봤습니다. 과거에 입력 화면을 보면은 통상 10줄 정도로 입력을 하면은 내용이 거의 1000바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꽉 채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끊어서 줄을 바꿔서 작성하는 게 훨씬 더 어필하기 좋고, 특히 평가관의 입장에서 내용을 확인하기가 좋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인식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문제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질문에서 상황을 간략하게, 상황 부분을 우리가 시츄에이션이라고 하는데 간략하게 한두 줄로 요약하고 어떤 필요성이나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한 구체적으로 한 3줄 정도, 그리고
액션 단계, 실행 내용, 어떤 실행 경과를 3줄 정도, 그 다음에 결과를 2줄 정도로 요약하면은 전체적인 구성이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많은 학생들하고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이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고민을 하는데, 앞에서 질문에서 간략하게 설명하라고 그랬으니까 상황은 간략하게, 그 다음에 필요성과 실행 내용은 좀 구체적으로, 그리고 성과 부분은 조금 단순하게 한 2줄 정도로 여러분들이 서술을 하면 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참고하시고, 입력 화면을 기준으로 해서 2줄, 3줄, 특히 3줄 이상은 넘어가지 않는 것이 읽는 사람 입장에서 좀 편하다, 그렇게 좀 인식을 해주시고, 그 부분에 그걸 좀 고민해서 한번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글감 도출에 이제 제가 공통사항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글감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많이 고민을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차별적인 사항, 나만 경험할 수밖에 없는 사항을 도출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 주변에서 한번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나중에 예시를 하겠지만 내가 학교 생활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에서 글감을 도출해도 충분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이런 상황을 보면 많은 그 첨삭이나 어떤 지도를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인데, 내용 보면 어디 뭐 TV에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극적인 상황, 막 이런 부분들을 이 도출해갖고 쓰는데, 또 물어보면은 아니요, 그냥 제가 소설 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드라마나 어떤 소설 같은 극적 사례는 믿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글감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여러분 많이 고민하시죠? 인재상을 연결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연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단언을 드립니다. 각각의 경험 기반 자기소개서에서는 그 경험, 그 상황을 기술하는 것이 중요하지 인재상을 맞춘다는 것은 저는 전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재상 때문에 고민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 꼭 인지를 하시고, 인재상은 별도로 생각해서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는 인재상은 그냥 버리시고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시간이 좀 있고 뭐 어떤 내가 글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 이러신 분들은 직무 중심, 직무와 연계돼서 판단할 수 있는 글감을 도출했다. 이 친구는 근거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지침을 자주 참고하는구나, 이런 부분들이 공단이나 공기업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가 임의로 일을 수행하거나 했을 때 나중에 감사에서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근거로요? 했을 때 답변을 못하면 그것은 그 일을 열심히 수행하고도 자신에게 불이익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꼭 인지하시고, 직무와 연계될 수 있는 어떤 글감을 도출하는 것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항목별 글감 도출을 제가 좀 한번 예시를 했습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면 여러분 작성하는 시간을 줄이기 때문에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1번 항목에 대해서는 경쟁 또는 견해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쟁 관계에 대해서 글감을 도출했다면 협업을 통해서 해결한 사례, 그 다음에 견해 차이는 설득과 소통의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여기서 포인트는 경쟁 사항을 끌고 올 것이냐, 견해 차이를 끌고 올 것이냐. 근데 여러분 견해 차이라고 얘기했을 때 의견 차이 정도면 돼요. 갈등사항, 지나친 갈등사항을 갖고 접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쟁 관계라고 한다 그러면 뭐 프로젝트, 경진대, 경합사항 같은 것을 제시, 체육대, 뭐 이런 부분을 하고 원팀을 구성했다, 뭐 이런 부분 가능하거든요. 나하고 경쟁 관계에 있던 사람하고 협력을 해서 어떤 대회를 나갔다든가, 이런 부분 좀 더 좋은 능력 있는 사람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성과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쟁 관계를 도입한다 그러면 원팀, 같은 팀을 구성했다, 스터디를 구성했다, 연합팀을 구성했다, 이런 방법으로 좀 그 글의 서술을 풀어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를 제시하는데, 그래서 나만의 성과가 아니고 조직의 성과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제시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또 한 가지의 선택은 견해 차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설득,
적극적인 의사소통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이런 사례를 제시해야 되겠죠. 이런 견해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그 부분을 해결했다. 난 근거를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그 다음에 교수님의 명확한 지침을 다시 설명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 견해 차이를 좁혀나가는 거죠. 어떤 갈등, 지나친 갈등상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런 표현은 좀 지양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냥 여기서 견해 차이 정도면은 그 의견 차이 거의 유사한 개념인데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뭐 의견 충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그 의견 차이가 물론 갈등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견해 차이가 때로는 어떤 부서 간의 어떤 싸움으로 발전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의견 차이 그걸 조정했던 정도로 여러분들이 서술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다? 목표를 공유하다 보니까 시간을 단축했다.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거고 또 마찬가지로 설득을 해서 의견이 취합됐을 때 나올 수 있는 것은 각각의 업무 분장, 약간의 조직이해 능력, 자원관리 능력까지 포함될 수 있던데 그래서 어떤 자원을 잘 활용했다. 이런 식으로 풀어가셔도 됩니다. 자, 밑에 어떤 스타 기법에 의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맨 아래쪽에 감정 차이로 접근하거나 갈등 상황 등을 지나치게 강조할 필요가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감안을 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상황을 예측한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고민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근거나 이런 규정을 참고할 수도 있고 과거의 성공 케이스, 실패 케이스를 보고 이 부분을 대비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의 보고서를 보면 그간의 성과, 그 다음에 개선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보고를 이끌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과거 사례를 참고했다. 그래서 참고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미연에 예방할 수 있었다. 이런 부분도 괜찮다는 거죠. 여기에 어떤 질문에 제가 뭐 여기 나와 있는 뭐 태스크, 액션, 리절트, 그 다음에 여기 시츄에이션 이런 사항들을 여러분 참고하셔서 서술하시면 되고 자 문제 사항을 예측했을 때 우리는 이란 이안을 갖고 복수의 안을 갖고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 이안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이란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의 경로를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사결정자가 아니면 선배나 교수님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의중을 명확히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이란, 이안, 3안을 갖고 계획서를 올렸더니 교수님께서 3안이 가장 적절하다. 그래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 그래서 보고서를 다시 작성하는 그런 시간을 줄일 수 있었다. 이런 식의 접근하셔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우리가 요새 많은 문제가 되는 것처럼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나 정서를 고려해서 추진했던 사례, 뭐 옛날에 어떤 단체로 여행 가다가 사고가 났을 때 그러다 보니까 전체 고등학교, 대학교, 뭐 하물며 중학교까지 학교 밖 행사를 금지했던 케이스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나는 뭐 외부 활동이 너무 좋기 때문에 외부 활동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적절하게 어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내부 활동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다든가 이런 부분도 가능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계획을 했는데 이 계획사항이 정확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답사를 통해서 문제를 예방한 사례 이런 부분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거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생들이나 어떤 주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즉 설문, 수요조사 내용을 통해서 추진했다. 이런 부분도 가능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는 문제를 간단하게 언급을 해주시고 물론 3줄 정도가 좋겠죠. 그 다음에 액션 부분, 논리적 접근을 하고 단계별 추진을 했다 하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시면 조금 더 읽는 사람 입장에서 이 친구는 조금 개념이 있네 이렇게 좀 평가받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이나 예방에 따른 성과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시면 이번 문항도 충분히 해결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자, 세 번째 학창시절의 개념이에요. 학창시절의 개념 어떤 직장생활에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구성원들을 위해 본인이 자발적으로 양보를 한 경험이
자, 이거 생각보다 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에서 어떤 부서 배치를 받는데 주차장 하기 싫은데, 특히 혹석이나 아주 혹한 기야, 야외에서 내가 주차장 근무하기 싫은데 남들 다 안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근무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충분하다고 좀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근무 시간 편성을 한다든가 그랬을 때, 우리 뭐 군대에서 이런 거 많죠. 고참들 좋은 시간에 근무하고 이제 신병들 같은 경우는 아주 피곤한 시간에 이렇게 배정을 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이 과거에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들이 근무하기 싫어하는 시간에 내가 뭐 선택하니까 자동으로 어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좀 자발적으로 그 시간 배정이 좀 편해졌다. 내가 약간 손해봤지만 전체적으로 원활하게 근무 시간 편성표가 구성이 됐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이제 대학교 이제 방학 기간에 이제 회사에 이제 실습을 가는데, 이 실습하는 회사가 어떤 선호도에 따라서 확 몰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막 고민을 하거나 학생들끼리 치열하게 어떤 경쟁하려는 상황이 발생되는데, 나는 기업의 어떤 그 명성이나 어떤 그 인지도보다는 어떤 내 직무를 잘 할 수 있는 데를 내가 스스로 선택했고, 그 부분을 내가 양보했다. 나는 기업의 어떤 명성보다는 직무를 중심으로 해서 선택했다. 그러다 보니까 내 TO를 딴 학생이 갖고 가서 거기서 실습을 할 수 있었고, 교수님도 좀 유연하게 배정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식의 접근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중복된 일정, 중복된 어떤 그 스케줄에 따라 뭐 남들이 전혀 참여 안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당위성에 의해서 누군가 참석해 주길 바라는데, 그래서 내가 손들고 교수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 내용 제가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뭐 교수님과 원활한 관계, 그 다음에 학생들과 어떤 교수님의 간격을 좁혔다. 뭐 이런 부분도 가능할 것 같고요. 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기숙사 구성원에 대한 기피 사례. 나 저 사람하고 같이 한 룸에서 생활하기 싫어. 다 기피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럼 내가 바꿔줄게. 뭐 이런 부분도 글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상황을 간단하게 언급하고,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이유나 근거를, 그 다음에 또 어떤 외부적인 환경을 어떤 서술을 한 다음에 실제로 제가 양보나 희생했던 경험을 서술을 하면 자연스럽게 결과가 도출되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를 가볍게 서술해 주시면 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마지막 항목인데, 본인이 저지른 실수죠. 잘못. 이것을 대가를 치른 경험. 이 대가를 치른 경험이, 이거는 내가 한 번 더 고생하면 되는 거고, 내가 한번 사과하면 되는 거예요. 체벌을 받았다. 상당히 강한 질책을 받았다. 여기까지 확대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냥, 죄송합니다. 뭐 이러면 대부분의 어떤 우리가 정말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많지 않는 이상 그렇게 강하게 질책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과정 중에 있잖아요.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생의 관점에서 있을 수 있는 어떤 이런 실수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제시를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나 잘못보다는 실수가 조금은 좋습니다. 자, 제가 이 글감을 이렇게 했는데 PPT 버전 차이 등을 확인하지 않고 보고를 했더니 나중에 교수님이 이거 못 알아보겠어. 화면이 막 구겨진다. 겹쳐. 이게 왜 이렇게 글자가 딴 데로 가 있어? 그래갖고 제가 버전 차이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그래서 버전을 업시켜서 내가 재작성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도 가능하고, 공모전, 체육대회 자격 요건이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휴학자는 안 된다 했는데 휴학자를 포함시켜서 우리가 어떤 대회를 나갔다. 그래서 팀을 구성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 그래서 내가 이 부분 내가 잘못 본 것을 이야기하고 참석했던 분들한테 양해를 구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럴 수 있지 하고 나를 많이 응원해줬다. 이런 식의 글의 서술을 이끌어 간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 부분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규정의 해석이나 이제 어떤 규정도 여러분들 제가 이제 앞선 시간에 규정, 직제 규정이나 아니면 정관 이런 것을 살펴보라고 했는데, 이게 때로는 3개월마다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신 버전을 확인 못하고 과거 작년 버전을 확인하다 보니까 어떤 오류가 있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으로 충분히 글을 서술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전과 기록.
뭐 훔치다 걸렸다. 근데 막 가슴이 아팠다. 그래서 개선했다. 이런 부분은 지양을 좀 해달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부분 많이 고민하실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인정했다, 뭐 훔쳤다. 이것은 정말 도덕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윤리의식적인 측면, 직업 윤리에서 조금 경계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훔쳤다고 해서 전가 기록은 아니지만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전가로 기록될 수 있는 그런 사안 같은 경우를 제시하고 스스로 반성하고 개선했다. 이런 부분들은 지양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양보나 이제 희생한 경험까지 제가 이렇게 좀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좀 감안을 하셔갖고, 어떤 대가가 너무나 심한 대가가 아닌 그냥 충분히 내가 또 한 번 고생을 했다. 이런 부분을 갖고 접근하셔도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판단해서 작성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건강보험공단. 많이 선호들 하시죠? 그리고 가장 변화가 많은 자기소개서 질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질문 항목을 만들어내시는 분은 또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실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사람을 뽑기 위해서, 그 다음에 경쟁력 있고 어떤 직무 중심의 어떤 역량 있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고민을 하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고 접근하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꼭 합격하셔서 좋은 사회생활의 스타트를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